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속담은 어디서 왔을까? 만리장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 몽여멸전에 기록된 몽여이 쌓은 1만 여리에서 탄생했다. 기원전 213년 시황제의 명에 따라 만리장성을 축조한 몽염은 시황제가 급서한 뒤 기원전 210년 진 2세 황제 호해와 환관 조고의 계략에 말려 자결을 명받았다. 역사가 사마천의 평가는 가차없다. 사마천은 내가 몽염이 건설한 만리장성을 둘러보고 왔다면서 이렇게 장탄식한다. 산악을 깎고 계곡을 메워 지름길을 통하게 했다. 백성의 힘을 가벼이 여긴 것이 분명하다. 백성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해야 할 몽염 같은 이름 있는 장수가 도리어 시황제의 야심에 영합하여 공사를 일으켰구나. 그러니 몽염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몽여멸전. 사마천은 백성을 고달프게 만든 만리장성 공사에 앞장선 몽염은 죽어도 싸다 고까지 극언한 것이다. 송남 잡지에도 이랴만리성이라 하여 그 말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원래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하룻밤을 자고 가더라도 반드시 성을 쌓았다. 지금도 산 위에 왕왕 쌓은 성들이 있다. 실제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남녀 관계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으나 원래의 뜻과는 다르다. 대개는 하루 저녁에 깊은 인연을 맺는다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에 유래가 있다.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계획을 세우고 기술자와 인부들을 모아 대역사를 시작했을 때이다. 맹강녀 이야기는 중국에 전해오는 네 대민간 전설의 하나다. 맹강녀 곡장성의 주인공이다. 전국시대 진해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천하의 인부 동원령을 내렸다. 제나라 여인이었던 맹강녀의 남편 범희량도 인부로 징용됐다. 혼인한 지 사흘 만이었다. 남편이 떠나고 맹강녀는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다. 시황제의 만리장성보다 맹강녀가 흘린 그리움의 눈물이 먼저 만리에 이르렀다. 세월이 흐르고 엄동설한 겨울이 깊었다. 도저히 집에 머무를 수 없었던 맹강녀는 두툼한 소못을 지어 길을 나섰다. 몇 날 며칠이 지나 만리장성 축조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성벽 아래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묻혔다고 했다. 원통 분통 맹강녀는 통곡을 했다. 사흘 밤낮을 그렇게 울부짖었다. 하늘이 답했다. 만리장성 800리가 무너졌다. 맹강녀는 남편의 시신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백골뿐. 남편의 유골을 찾는 게 불가능했다. 맹강녀는 손가락을 깨물어 백골마다 핏방울을 떨어뜨렸다. 그 중 한 유골이 피를 빨아들였다. 남편이었다. 맹강녀는 시신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장사를 지내고 남편의 무덤 앞에서 굶어 죽었다. 이러한 글은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흔히들 아는 진시황 시절의 만리장성 축조로 이 말이 인구에 널리 회자된 것이 아님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리 역사에 만리장성이 나온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한국 사회 민간에서 퍼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실제 생활과 밀접했음을 반증한다. 만일 진화 대륙 진나라의 강제 노역으로 끝이 났다면 이 말이 민간에 널리 유포되지 않고 그 생명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 보이는 만리장성은 고려 말부터이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고려 시절 동북면 도지휘사에 있으면서 고려의 장성인 만리장성에서 근무를 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온다. 고려의 동북면은 조선의 함경도 지역이고 그곳에 만리장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태조 이성계는 여진족을 다스리면서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었음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 한 권 총서에서 고려 신우 8년 1382 임술 가을 7월 태조 이성계를 동북면 도지휘사로 기용했다. 이때 여진족인 호발도가 동북면에 조선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니 이로써 태조, 이성계, 가그, 법, 도의 군대 업무를 대대로 관장하여 위신이 비로소 드러나며
오히려 부하를 보내어 그들 여진인을 위로하고 그들에 대한 무율 정책을 썼다. 한산군 이세기 시를 지어 전송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헌 장군님의 담기가 전 군대를 관장하시니 고려의 만리장성이 당신의 한 몸에 의지하게 되었네요. 바쁘면서도 몇 번이나 많은 변고를 지냈는데 장군님이 돌아오시게 되면 태평성대를 이루어 함께 동락할 것입니다. 하여 지금은 대세가 국가의 종사에 매달려야 할 때인지라. 하물며 맨 앞에 군의 선봉은 귀신과 같이 용맹스러울 따름입니다. 양조에 관련하여 벼슬하며 정이 매우 많으니 오직 시 한 편을 지어 장군님 이 가시는 길에 보내드립니다. 라고 나온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 승남 35권 의주목에서도 만리장성이 나온다. 세종지리지 만리장성 평안도 옛 장성을 세속에서 전하기를 만리장성이라 하는데 인산군 서쪽 진병곶강으로부터 쌓기 시작하여 의주 남쪽을 지나서 삭주 창성 운산 영변에 연하여 거치고 휘천 동쪽의 옛 맹주 지경에 이르며 함길도 정평 지경에 이른다. 평안도편 신증동국여지 승남 의주목에서 장성 고려 덕종 2년에 평장사 유소에게 명하여 북쪽 변경의 관방을 창설하였는데 주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옛 국내성의 경계로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위원 흥화 정주 영해 영덕 영삭 운주 안수 청세 평로 영원 정융 맹주 삭주 등 14성에 걸치고 요덕 정변 화주 등 3성에 다다라 동쪽 인근 바다에 연결했다. 연무 1천여 리를 돌로 성을 쌓았는데 높이와 두께가 25척씩이며 일명 만리장성이라 한다. 이상 우리 고려 말과 근세조선 역사서에 장성이 빈번하게 나온다. 고려나 조선의 국경의 진화대륙에 있는 만리장성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강역이 진화대륙에 실제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강역 내에 만리장성이 존재하였기에 우리 역사서에도 자주 나오는 것이다.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할 시급함과 당위성을 절감하는 것이다.